네. 어디죠? 70페이지? 네, 자, 이 책으로 수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숙제용책으로, 와우! 숙제용책으로 주기는 좋은데, 이게 뭔가를 설명하고 하려면 필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문법책을 할 거고, 어, 매 시간 숙제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문법 정리를 중요 단원들 정도 한 6단원 정도를 방학 때 8주 동안 정리를 좀 해놓고 3월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시다. 일단 그 사이에 자유로운 위치. 전 이 책이 이래 싫다니까요. 어쩌라고. 설명을 내가 다 해야 되잖아. 못할 건 없는데 일단 여기는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없냐면 우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안 같은 걸 쓰실 때 좀 자주 듣는 질문이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before sunrise 같은 표현이 있을 때, 이거 여기 있어도 돼요? 저기 있어도 돼요? 라거나, 시간, 장소 부사구 이거 뒤에다 놔도 돼요? 어디에 놓으면 틀려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사의 위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자유롭다예요. 근데 부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해야 될 때 일반적인 원칙은 있어요. 보통 장방시라고 하는데 장소, 방법, 시간, 그 다음에 색깔, 명암 이런 원칙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지킬 거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애매한 경우는 부사는 맨 뒤에 다 쳐박아 버리세요. 애매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많이 이상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147번. Audiences are encouraged by the media. 까지 끊어볼게요. 주어, 그리고 어디 가니? 뭐야? 주어. 얘가 주어고 여기가 BPP 수동태죠. 관객들은 권장받는다예요. By the media, 전명구네요. 미디어에 의해서죠. 그럼 얘가 뭐예요? 지금 여기가 부사구가 되는 거죠.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돼요. 매체에 의해 권장받는다. 그리고 to accept. 얘는 뭘까요? 이 부분은 미디어 뒤에 있는 투부정사. 얘는 능동문의 목적격 보어였던 놈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미리야 귀찮으니까 더 뺄게요. encourages audiences가 원래 어순이었던 거야. to accept 이렇게 쭉 갔을 겁니다. 이게 능동문이었을 거예요. 주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encourage, 권장하다, 격려하다, 북돋우다 이딴 의미죠. 그래서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뭔가를 하게 하는 동사들이 되게 많죠. allow, advice도 조언하다잖아요. 그죠? tell 목적어 투부정사, tell은 그냥 말하다 하면 안 돼요.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오면 오형식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force, 강제하다. 뭐 말 안 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하도록 하는 동사들은 목적격 부어, 목적어 뒤에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게 수동문이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는 be, pp가 되고 얘는 행위자가 돼서 쓰이든 안 쓰이든 크게 의미 없고 그럼 얘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달아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얜 부사적인 쓰임이다라고 보면 엄밀히는 틀린 거예요. 형용사적인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목적격 부호였던 놈이에요. 그래서 accept their news reports 여기까지가 투부정사가 되겠죠. 관객들은 미디어에 의해서 자신들의 뉴스 리포트, 보고 혹은 뉴스를 받아들이도록 권장받는다예요. As the last word on any particular topic or event. 그럼 이렇게 끊어봅시다. 그럼 지금 부사구 덩어리는 as 전치사죠. 마지막 단어로 어디에 있는 특정한 주제나 사건 속에 있는 마지막 단어로 그래서 얘가 수단, 여긴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구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위치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얘가 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혹은 얘가 요 투부정사구 덩어리 뒤에 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자유롭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래 위치가 자유롭다 그랬어? 그럼 이런 데에 이제 B 플러스 PP 동사구 사이에 껴놓으신다라거나 얘가 막 이런 데에 들어간다라거나 이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덩어리를 잘 지어놓고 그 덩어리 간의 순서를 잡을 때 부사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봅시다. 148번. 이거를 수업 시간에 쭉 다 했나요? 문장을? 나 혼자 해석을 하면 돼요, 열심히. 이래서 내가 전일문을 싫어한다고요. 봅시다. 가볼게요. 네, 오늘만 할 건데 뭐. To stop being late. 이거 하기 위해서죠. 얘 품사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했어요? 소부정사 부분 용법?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라고 하죠. 얘가 부사입니다. 그리고 all one 얘는 뭐예요? 퀘스천은 뭐죠? 밑줄 친 대시 이끄는 절에서 주어를 찾아서 대처의 주어요. 오케이. All one has to do with 여기는 살짝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PDF를 인쇄해놔갖고 화질도 좀 안 좋죠, 그거 책.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책 안 좋아해요. 일단 all은요 여기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뜻은 별거 없죠. 모든 것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건 얘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지금 단수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l이라는 개념은 이게 여러 개든 한두 개든 상관없어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걸 한 뭉탱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all 주어 동사 그러니까 all 뒤에 관계사절이 와서 우리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 뭐뭐뭐뭐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할 건데 그 모든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단수 취급한다예요. 그럼 all one has to do 한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인데 봐봐요. 두 번째 포인트 잠깐만요. 이렇게 이읍시다. 이렇게요. is change the motivation. 누가 봐도 is가 동사예요. 여기 change 품사가 뭐예요? 동사예요. 왜 동사를 연장 처박아 놨을까요? 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여기서 change는요. 엄밀히는 동사가 아니라 to 부정사예요. 다시 말해서 change 앞에는 to가 있었다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에 두 번째 all이나 what 내지는 위치로 시작하는 절 이게 주어고 이 문장과 똑같아요. 올절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그냥 비동사라고 쓸게요. 비동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주격보어로 쓰일 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형식 동사고 여기가 주격보어인데 올절이나 왓절이나 위치절에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주격보어 투부정사에서 이 to는 생략 가능합니다. 우리 지문에서는 주로 생략돼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장 구조도 이렇게 가면 돼요. 사람이 해야 될 모든 것은 뭐이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주격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예요. 할 일 이퀄보다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바꾸는 것이다. by deciding, ing는 자주 보셔서 아시죠? 땡땡 함으로써 결정함으로써예요. that 이거 길어라. In all circumstances, being on time is going to have first priority over any other's consideration. 이만큼이 대절이네요. 그러면 요 that은 목적어 절이고 deciding의 목적어 절이죠. 결정하는데 뭐를 결정해요? In all circumstances 이만큼은 전명구조. circumstance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에서 모든 조건, 모든 상황에서 being on time 여기가 주어네요. 요놈이 주어.
on time은 무슨 말이죠? 정시예요. 정시. 약속한 시간 위에 도착하는 거니까 정시에 도착하는 것 혹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is going to have 이만큼이 동사 덩어리죠. be going to 부정사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가질 겁니다. first priority 첫 번째 priority 무슨 말이죠? 알아야 될 것 같은 뜻이에요. 말해봐 빨리. 아는데 말 안 하지 말고 빨리 말해 아무라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모르냐? 어머나? 아 맞다. 여러분들 저기 맞아. 전달 사항이 두 개 있는데 까먹었다. 그 원장님이랑 수업하면서 편하게 살았죠. 단어 시험도 안 보고 존나 많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결석한 사람 손? 한 명만 누구냐? 티어키였나? 둘은 일단 받으시고 다음 참 그거 알아요? 그건 다음 주 저기 화요일 날인가? 쉬는 거? 1월 1일은 휴일이라 쉬고 화요일 날 뭐 나름 뭐 겨울방학을 하자고 했다. 진짜로. 그래서 1월 1일이 수요일이잖아. 그래서 깔끔하게 월, 화, 수를 쉽시다 내가 그랬어. 근데 아니면 차라리 이게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수목금을 쉬는 방법도 있고 이틀을 붙여서 월화수를 쉬는 방법도 있는데 내 생각은 그래. 수목금을 쉬어버리면 그 주말에 토요일 수업을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아무도.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주말까지는 수업을 그대로 깔고 하고 월화수를 쉬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지. 그래놓고 나중에 가지고 화수막 이틀만 쉬자고 한 거예요. 사실 뭐 제 입장에는 상관이 없어요. 전 월요일 날 원래 수업이 없거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첫 수업은 목요일이 될 건데 목요일 날부터 일단 우리 요거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단어장이 앞부분은 할만할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일주일에 10개씩이에요. 하루에 데이 5개씩. 그래서 간혹 이 능지가 모자라는 친구들이 뭐 여기는 윗반이라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능지가 모자라는 분들이 아니 어디까지가 데이 몇이에요 써 있는데 지금 1번 봐봐요 단어장. 1번에 그냥 없으시면 말로 들으세요. 1번에 괄호 열고 1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데이 1이라는 얘기고 41번 보시면 괄호 열고 2 하고 chamber 들어가요. 거기가 데이 2. 그래서 막 대충 넘기다 보면 한 3쪽 같은 경우에는 121번에 괄호 열고 4 controversial 괄호하고 이제 번호 표기가 돼 있어요. 거기가 데이 몇인지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 5까지니까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한 4쪽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딨냐? 4쪽에 5번, 6. 딱 4쪽까지 하면 200단어 해가지고 데이 5개 되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번에 200개, 일주일에 400개 해가지고 한 달에 1000 몇 개죠? 4, 46, 1600개. 두 달 하면 방학 동안에 3000단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좀 외웁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얘기했잖아요. 너네 방학 때 갈궈놔야 너네 고2 때 영어가 편해져요. 그래서 단어를 일주일에 400단어씩 부지런히 열심히 빡시게 해봅시다. 야, 이거 뭐 알아서 말을 안 한 거면 상관없는데 모르고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진짜로. 너네 지금 나름 맨 윗반인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건 편하게 살았다는 얘기지. 방학 때 열심히 불려드릴 겁니다. 문법 숙제, 독해 숙제 열심히 하시고 단어 개빡세게 외우시고 다른 과목 알 바 없어요. 난 영어만 가르칠 거니까. 여기 종합학원인데요. 알 바예요. 난 영어만 가르칠 건데 내가 국어 가르칠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방학 때 제가 좀 지랄을 할 거고 좀 닥달을 해서 공부를 시켜놓고 여러분들 새학년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좀 할 예정이에요. 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질 거다. over 이상으로죠. 너머로 any other consideration. consideration 고려해도 상관없고요. 다른 고려 사항들 이상으로 그 어느 고려 사항들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다. 요 any라는 단어는요. 얘 해석하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건데 어느 어떤 이게 베이스가 되는 뜻이고 도 정도 뒤에 붙이시면 돼요. 그 어느 땡땡땡도 그 어떤 땡땡땡도 아니면 그러니까 그 하고 도는 제가 걸어쳐 놓은 이유가 따라 빼면 돼요. 그래서 어느
고려사항 보다 이렇게 꼭 보다 두 라고 해석해 주시면 애니가 해석이 무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독해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원장님이랑 수업할 때 이거 책 숙제 어떻게 받았어요? 숙제 안 줬죠? 줬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아, 해석 써오기? 아, 이렇게 모든 문장에 이렇게 아래다 해석 적어 놓는 거? Those who love the world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기예요? 아, 노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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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해석을 쓰라는 노가다는 안 시킬 거고요. 독해 얘기예요. 다음 주에 독해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그리고 그럼 이렇게 끊어읽기 하고 어떻게 끊고 문장을 어떻게 나누고 해야 되는 거는 해주셨어요? 이 책은 원래 그거 하는 책인데. 이 책은 구문 독해 책이라서 이 구문을 표시하고 끊어읽고 하는, 그래요? 손이 많이 가겠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뭐, 잘하면 끊어읽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뭐 겸사겸사 말 나온 김에 끊어읽긴 할 수 있죠. 각자의 툴대로. 그죠? 말씀드려요. 기본적인 이야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냥 한 학년 맡아갖고 1학년 때부터 쭉 데리고 가는 게 제일 편한데 이 학원은 그게 중구난방이라서 우리 아래쪽에다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 놓읍시다. 존나 당연한 얘기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끊어읽기라고 하는데 엄밀히 영어로는 청킹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덩어리 짓기예요. 덩어리 짓기라고 하거나 혹은 의미구 단위로 묶기예요. 청크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청크는 덩어리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슬래시로 자른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는 덩어리끼리 하나로 묶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끊어 읽기에 기준점들 좀 몇 가지 짚어놓고 갑시다. 제일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끊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주어 동사가 짧으면 이렇게 가도 돼요. 특히 1, 2형식 자동사들이 이런 패턴이 많을 겁니다. 주어가 별로 안 길고 동사 뒤에 별게 없을 때. 동사까지 빨리 봐놓는 거예요. 혹은 주어 뒤에 수식어, 수식어구가 전명구가 혹은 관계사절이 붙어 있을 때는 동사 앞에서 끊기. 얘는 당연한 얘기죠. 주어가 긴 경우에요. 주어까지만 보고 동사가 뭔지 확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말 하나마나한 소리가 됩니다. 접속사, 관계 대명사, 투부정사, 의투예요. 동명사 앞에서 끊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뭔 소리냐면 의미를 가지는 덩어리들 앞에서 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끊고 뒤에서 막고 해놓으면 이 슬래시랑 슬래시 사이에 들어있는 건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의미구를 잡아가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뭐 독해할 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만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끊는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좀 제가 뭐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묶어주시는 걸 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같으면 얘가 목적어 덩어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뭐 좀 크게 묶으실 거면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over any other consideration 이라는 건 얘를 꾸미고 있는 전명구거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식구야. 이렇게 의미구 덩어리를 스스로 묶어주시고 제가 쓰는 저기 표시는 몇 개 쓰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게 명사고요. 얘가 형용사나 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품사 구분을 하려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덩어리로 묶어도 상관없는데 잘하는 분들은 뭐 어떻게도 잘해요. 근데 보통 이제 명사냐, 명사라는 건 목적어절, 대절 같은 거 아니면 주격 부어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주격 부어로 비동사 뒤에 오는 건 명사예요. 그런 걸 개념을 스스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덩어리를 괄호로만 묶으세요. 그냥 이만큼이 한 세트야. 그래서 보통 동사만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49번을 하면서 잠깐 간단하게 해보면
It is necessary to manifest gratitude to the thousands of doctors and researchers all over the world. 졸라 기네요. 여기까지 한 문장일 테니까. 그럼 어떻게 끊을 거냐? it은 뭐예요? 가주어예요. 그럼 to가 뭐예요? 진주어예요. 그냥 괄호로만 묶어볼게요. 요만큼이 일단 한 덩어리야. It is necessary. 이 정도는 그래도 안 끊어도 되잖아. 얘 혼자니까. 그죠? 그럼 얘네는 붙여놓고 to manifest. 짧게 가야 되는 분들은 내가 덩어리를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투부정사 하나 묶어놔요. 그럼 gratitude,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능하면 to manifest gratitude까지 가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투부정사나 전치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죠. 그럼 봐봐. 끝난 위치가 여기잖아. to 앞이잖아.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얘가 타동사고 얘가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랑 동사의 목적어까지는 같이 가는 게 맞아. 나는 죽였다 끊고 사람을 이상하잖아. 나는 끊고 사람을 죽였다.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자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한 덩어리 더 많이 볼 건데 그럼 여기까지 묶어요. 솔직히 좀 무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한 단어가 한 5단어 넘어가면 어디선가는 한번 묶어주는 게 나아요. 끊어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thousands of는 덩어리로 그냥 형용사 역할하는 거죠. 수천의. 그럼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수천의 의사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의사와 연구자야. 여기까지는 의미가 한 덩어리죠. 수천 명의 의사와 연구사. 여기 연구자. 여기까지 한번 묶어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 끊을 때가 있어요. All over the world 한 덩어리로 무슨 뜻이야? 전 세계잖아요.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의미구를 잡아주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외국인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데 이게 독해 속도를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문 독해 책들 보면 다 끊어 읽기, 어디서 끊어라, 뭐 주어랑 목적어를 찾아라, 동사에 부위 표시해라. 이 짓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하다 보면 사실 조금씩 길어져요. 내가 보는 덩어리가.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한 요 정도까지 한눈에 읽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manifest는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감사를 표현해. 그리고 to가 왔네? 그럼 감각적으로 어떤 의미가 와요?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이런 말이 오겠구나. 그럼 감사를 받는 대상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건 그냥 한눈에 봐야지. 그 다음에 살짝 떨어져 있어요. 이후 뭐 꾸며요? 소육? 죄송합니다. 주격이냐? Who with great generosity dedicate themselves. 그럼 이 관계사절 뭐 꾸며요? 선행사랑 약간 떨어져 있죠. 여기 꾸미는 거예요. Doctors and researchers. 의사와 연구자들 꾸미는 겁니다.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를 볼 때 이거 안 해요. 보통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모고를 풀든 수능 시험장을 가든 눈으로 읽을 거라고. 근데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요만큼 한번 끊고 이렇게 끊어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에서 문장이 딱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어 있어야 돼요.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글을 읽을 때 눈깔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람의 눈깔이 문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때 한 번, 두 번, 뭐 우리말 글을 한국인이 읽으면 땅, 다음 줄 땅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한눈에 땅 하고 볼 수 있는 그 덩어리가 내가 지을 수 있는 덩어리의 크기인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커질 거고 이게 커지다 보면 한눈에 보는 덩어리가 커지고 문장이 길어도 구문이 보여요. 이 전체사가 왜 쓰였지? 한 줄 위에 있는 동사하고 얘하고 세트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독해 숙제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텐데 안 하면 존나 갈 것 같고 하고 보낼 거예요. 집에를 그냥 나랑 같이 가면 돼요. 늦어서 집이 멀어요. 웃기지 마요. 태워다 드릴 거예요. 택시비 안 받을 거니까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지랄 맞게 좀 여러분들을 숙제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해놓으면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진짜 고2 시작하면 지난 시간에 잔소리 또 해서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영어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근데 과학 공부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되고. 갑시다. 그러면 이어가 볼게요. Who with great generosity and professionalism. 지금 전명구를 더럽게 많이 박아놨어요. 여기저기에다가.
with니까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와야겠죠. 우리 패턴대로 전치사 앞에서 시작한 거예요. 덩어리. 그리고 어디 앞에서 끄는 거예요? 동사 앞에서 끊긴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여기가 전치사 명사인데 명사예요. with니까 가지고 있죠. 이것과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야. 굉장한 generosity 무슨 말이죠? generous가 뭐예요? 형용사. 관대함. 그쵸? 관대함. 그럼 이거 관대함이겠죠. 넓은 마음, 아량, 관대함과 professionalism, 전문성을 가진. 근데 얘가 주관되고 동사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 dedicate themselves daily. 요까지가 한 덩어리 되겠네. 전치사 앞에서 끊었어요. 그럼 여기가 주격관계 대명사, 여기가 관계사절의 동사, 여기가 관계사절의 목적. daily 부사예요. 매일. 그리고 with all their strength. 그래?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네요. 자신의 모든 힘을 가지고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스스로를 헌신하면 한국말 이상한가요? 스스로를 헌신하다 맞나요? 나 자신을 바치는 이게 낫겠네. 그래서 dedicate는 바치다 정도의 의미예요. 바쳤는데 누굴 바쳤어요? 나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온 힘을 다해. 그리고 to the service of suffering and to the curing of illness. 쭉 읽으니까 to 명사. 접속사 앞에서 끊고 to 명사. 둘이 병렬 구조잖아. 그럼 이것과 이것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고 후에서 시작한 관계대명사절이 문장 끝까지 가는 패턴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내용 해석해 볼까요? To the service of에서 service가 무슨 말일까요? 얘는 serve의 뜻하고 이어주시면 편해져요. serve는 크게 우리 지문에서 한 3가지 정도 뜻으로 쓰일 겁니다. 첫 번째로 쉬운 것부터 갈까요? 제공하다예요. give나 offer 같은 의미. 두 번째로 기능이나 역할을 하다. 세 번째로 돕다예요. 그래서 serve가 이 이외의 의미도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이 3개가 제일 대표적이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엔간하면 해석이 돼요. give, offer, function, help예요. 요 정도가 serve의 대표적인 뜻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는 표현은 serve as 같은 표현 많이 볼 거예요. 무엇으로써 역할을 하다, 기능을 하다. 그리고 여기서 service of the suffering. 이때 service of는 뭐의 명사형이냐면 돕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service of 명사는 누구누구를 돕는 혹은 누구누구에 도움이 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해석이 좀 수월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해석이 좀 애매하거든. 서비스에 고통받는 의 서비스에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서비스 of를 묶어서 도움이 되는. 그럼 the suffering은 어떤 형태예요?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던 겁니다. 얘는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 뭐뭐 하는 자들, 뭐뭐 하는 것들. 그럼 고통받는 자들에 도움이 되는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해를 할 때, 수업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dedicate to예요. 그래서 얘가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낫겠다. 잘 안 보여서 dedicate A to me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dedicate의 짝꿍으로 다닌 전치사가 to란 얘기예요. 이건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바치다 합시다. A를 B에 바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이 to가 뭐지? 왜 나왔지? 쭉 읽어갈 때 dedicate themselves to 하면 A를 B에 바치는 거구나. 그럼 쳐봐요. 자기 자신을 바쳐. 온 힘을 다해 바쳐. 어디에 바쳐? 아픈 사람을 돕는 데에 바쳐. 이렇게요. And to curing of illness. 똑같네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데에 내 인생을 바쳐.
나 스스로를 헌신해.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시면 뭐 그냥 뭐 끊든 뭘 하든 상관은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틀려도 괜찮아요. 뭐 틀리는 거야 시행착오인데 모든 문장을 다 틀린다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랫반이면 욕을 안 할 테지만 일단 그러면 150번 한번 이제 같이 해봅시다. Those who love the world 누가 봐도 어디서 끊으면 돼요? 얘가 주어죠. 얘를 꾸미는 관계사절이죠, 이게. 어디서 끝나면 돼요? 동사가 두 번 나오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면 돼요, 보통. 그죠? 이러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learn, 배운다. with great effort. 어마어마한 노력을 가지고 배운다예요. 왜 여기서 끊었죠? 사실 learn의 목적어가 얘기 때문이에요. the art요. 그러니까 원래는 learn the art of obtaining and enjoying what they love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요 새끼가 하나 껴들어가가지고 조금 문장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구 단위로 묻기 연습을 계속해야 이 사이사이에 껴들어가 있는 거슬리는 놈들을 내가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불편함 없이. 그럼 엄청난 노력으로 배우게 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를? art는 무슨 말이죠? 미술, 예술 말고 skill이에요. 능력,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법이라고도 해요. 뭐 테크닉 같은 표현으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 기술, 기법. 그럼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obtaining and 뒤가 뭐죠? 지문이 길군요. enjoying이네요. 그럼 obtain은 획득하다죠. 뭐 짧게 끊으면 이렇게 끊어지면 돼요. the art가 목적어고 of 전치사 앞에서 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끊으면 돼요? what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으면 돼요. 이만큼 한 덩어리. 그래서 art of는 뭐뭐의 기법이니까 뭐뭐 하는 기법이네. obtaining 획득하고 소유하고 enjoying 즐기는 기법,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뭘 즐기고 뭘 획득하는데 what they love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화된 버전으로 가봅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151번 One way to help keep life's slings and arrows from the knocking you off 어이씨 길다. Of course 까지 가볼게요. 일단 쭉 봐봐요. 동사처럼 생긴 놈은 to help은 얘는 누가 봐도 투부정사인지 알겠잖아. way to니까. 근데 지금 보면 동사가 안 보여요. 어디야? 여기가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겠구나? 주어겠구나. 이만큼이 주어, 구라고 해요. 주어, 구라고 하든 주어, 구라고 하든 주어 덩어리입니다. 주어의 본체는 way일 거고. 그러니까 수의 일치가 단수니까 is가 된 거예요. 투부정사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help 좋아요. help 뒤에 동사 원형이 왔어요. 원래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부호 자리에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목적어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기부수한 새끼처럼 하고 쓰고 있네요. 어떤 목적어냐면 우리가 일반 목적어라고 부르는 목적어예요. 일반인 혹은 일반 사물인 경우에 목적어를 이렇게 생략할 겁니다. 하나마나한 뻔한 소리예요. 의학적인 연구는 뭐 하면 좋을까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걸 돕는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누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요? 우리가, 사람들이, 의사가. 그게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이해가죠. 그런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준사역 동사고 여기가 목적격 부어라서 원형이 쓰인 겁니다. 물론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은 없죠. 그럼 요까지만 하고 싶시다.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걸? keep 유지시켜줘요. like slings and arrows 직역하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당겨서 뿅 쏘는 거? 새총과 화살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삶의 이만큼이 keep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명사라서 대거로 친 거예요. 그럼 삶의 나에게로 날아오는 새총 맞으면 아프잖아. 화살 맞으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있네. 역경 가혹한 상황이라고 친절하게. 이런 것을 유지시키는데 어떻게 유지시켜요? Knocking you off course. off course는 오픈은 뭐 제가 한동안 보일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반대말 뭐예요? on이요. on은 어떤 상태요? 이것도 on이에요. 위에 아니라 벽에 붙어 있는 것도 on입니다. on의 기본적인 의미는 접촉이에요. 그럼 오프는 뭐예요? 분리요. 이탈이요. 이게 오프예요. 저 새끼 글씨 진짜 안 쓰는 거라 써요. 욕할 거예요, 안 쓰면.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내가 보려고 쓰는 게 아니라 너네 보라고 쓰는 거예요. 난 안 써도 알아요, 이 자식아. 니는 안 쓰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knock you off course는요. 너를 노크는 뭐죠? 이거죠. 근데 KO가 영어로 뭐예요? KO가 knock의 K예요. 그래서 knock off가 때려서 잡아뜨린 게 KO예요. 그러니까 knock you off course는요. 너를 빵 때려서 어떻게 만들어? 코스에서 이탈시키는 거야. 너의 경로, 네 인생의 길에서부터 너를 빵 떨어뜨려 나가게 만드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봐봐요. 문장이 조금 기니까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존나 익숙한 표현 너네 다 아는 거예요. keep 보라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keep A from B요. 뭔 뜻이에요? A가 B 하는 걸 막다 못하게 하다죠. Stop A from B, ban A from B, keep A from B. 그죠? 많은 애들 있잖아요. 일단 말이 좀 길어지니까 폈다 합시다.
그래, 좀 짜증지 않을까? 왠지 필리스도 사실 있어. 싫어. 그러면 이어가 볼게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삶의 힘든 일이 너의 삶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걸 keep A from B니까 막다죠. 막는 걸 도와주는 한 가지 방법은 뭐다? To ensure 주어는 투부정사다 하니까 주어랑 투부정사랑 이퀄 관계가 되죠. 이해 가시죠? 제가 맨날 앞으로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I am Tom, 내가 톰이에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에서 주격, 보어가 명사면 둘이 이퀄 관계. 근데 I am 해피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에서 이런 상태면 이건 정신병자예요. 그죠? 이상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갖지 않고 형용사는 주어를 수식이 아니라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어로. 그래서 국어의 술어는 동사와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어예요. 이때는 사실상. 근데 여기는 봐봐. 한 가지 방법은 이퀄 뭐다? 투부정사 하는 거다. 그럼 둘이 이퀄 관계니까 얘는 뭐야?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그러니까 대거로 칠 거예요. Ensure your life is blank네요. 둘 중에 하나 고르래요. 그럼 insure는 무슨 말이죠? insurance가 뭐예요? insurance. 보험이요, 보험. 그럼 보험은 뭐 하는 거죠? 확신하다?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다 해도 비슷은 할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보험 광고 같은 데 보면 뭐 보장 한도가 너무 적어서 이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보장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는 거고 너의 삶은 straightforward, 일직선이다 안 해요. multi-dimensional 혹은 multi-dimensional 둘 다 발음 상관없어요. dimension, dimension 뭐죠? 차원, 그쵸? 그럼 multi는 여러 개죠. 다차원적이다. 그럼 네 인생은 직진이다. 다차원적이다. 복잡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 읽어보고 확인하자고. 그럼 그렇게 내가 삶에서 역경을 피하는 방법은 내 인생은 직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내 인생은 복잡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nd that way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고요. That way 어디 갔냐? 오케이. That way는 여기서 제가 부사라서 괄호 처리를 할 건데 얘는 좀 기억해 놓읍시다. 뭐 복잡한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way가 여기서의 that way는 in that way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in 전치사 in은 way나 method 같이 방법, 방식으로 쓰이는 명사랑 같이 다닌 전치사인데 in way는 뭐뭐 하는 방식 혹은 방법으로라고 해석할 거고요. in을 떼고 그냥 way만 써도 부사처럼 in way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문법용어로 대격이다라고 하고 무슨 대격이라고도 하고 접속사적 명사라고도 하고 부사적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that way 이런 애들가 보이면 요 앞에 in 생략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 그러한 방식으로 라는 의미가 되고요. setback 어려운 단어인가요? 모를 수 있을 것 같은 단어인데 아시는 분? 말하라고 안 할게요. 손빨리 빨리. 아는 사람 빨리 나 쳐다봐요. 빨리. 나 보기만 봐봐. 알면. 야 진짜 다 몰라? 역경이에요. 역경. 셉셉 역경이에요. 고난, 역경. 그래서 조금 쉬운 단어 hardship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봅시다. setback in any one area네요. 여기서 지금 and 앞에 콤마가 박혔죠. 이게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등위 접속사 앞에 콤마가 박혀 있다는 건 이 등위 접속사가 앞뒤에 절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 콤마, and 나오면 그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절이 나온다는 얘기고 최소 동사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겠구나라를 예상하고 읽는다면 이놈이 주어,
여기 동사 있네요. 요렇게 문장이 구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n any one area 누가 봐도 전명구죠. 한 영역에서의 고난, 역경, 힘듦은 won't mean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in your mind 전명구네요. 바로 쳐요. 묶어버려요. 근데 mean은 의미하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거죠. 뭐뭐를 의미한다. 그 목적어 어디 있어요? 여기요. That you are a complete failure. 네가 완전 패배자 새끼야. 넌 개망한 놈이야. 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아, 그러면 둘 중에 골라볼까요? 네 인생은 직진이야? 복잡해. 뭐가 맞아요? 1번, 2번? 2번이요. 그쵸?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패배자 새끼야.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는 이쪽 방면에서 실패를 해도 다른 방면에 성공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언제 끝나요? 물론 제가 문장을 설명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너네 고3 때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수능 볼 때쯤에. 일단 152번을 우리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묶어놓을지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해보세요. 덩어리를 이렇게 지어보세요. 괄호 괄호 해가지고 뭐 명사, 형용사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일단 전명구든 뭐 의미 덩어리를 한 번씩 묶어놔 봅시다. 전명구 묶고 뭐 목적어 덩어리 하나로 묶고 이렇게 그 묶는 덩어리가 끝나는 기준은 우리가 끊어읽기 기준이에요. 접속사 앞에 투부정사 앞에 동명사 앞에 전치사 앞에 이렇게요. 덩어리를 그렇게 묶으시면 돼요. 예, 뭐야, 잘하잖아. 굳이 이렇게 공들여서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었네. 빨리 갑시다, 그러면. 볼게요. 그럼, health was for many East Asians, both previously and today, dependent on the balance of forces in the body and the relation. 솔직히 이 문장은 좀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출처가 없잖아요, 문장들이. 이거 기본적인 문장. 그럼 필요 없는 새끼들 쳐봅시다. 이제 전명구에다가 괄호 잘 치셨어요. For East Asians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주로 both A and B 이렇게 덩어리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dependent on the balance of forces 필요 없는 새끼만 쳐볼게요. 여기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and B의 형태죠. between A and B요. 이런 형태가 보이시면 잘하신 거고요. 그럼 사실상 지금 괄호친 새끼들 다 떼보면 되게 간략한 문장 형태가 나와요. 어떤 형태요? Health was dependent on이죠. 그럼 이 비동사하고 주격보어 사이를 갈기갈기 찢어놔가지고 전명구로 잘 안 보이게 만들어놨지만 여기에 구문은 어떤 형태예요? be dependent on 명사예요. 뭔 뜻이에요? 눈치상. 어디에? 의존하다.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depend on 내지는 rely on, turn to, cling to, lean on 뭐 이런 애들인데 유명한 애들 세 개만 씁시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depend on, rely on, turn to.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전명구를 악의적으로 수식어를 자꾸 덕지덕지 발음으로써 문장이 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보자. 건강은 의존한다. 어디에? balance of forces. 여기가 명사 덩어리가 되겠네요. 어디에 의존한다? 힘의 균형에 의존한다. 힘은 힘인데 어떤 힘? in the body. 우리의 몸속의 힘.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목적. and the relationship. 관계에도 의존한다네요. 그럼 우리의 건강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힘들의 균형과 관계에 의존하는데 관계는 누구 사이의 관계? Every part of the body.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almost every other part. 그리고 모든 다른 부위. 한 부위와 다른 부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걔네들 사이의 힘의 균형에 우리의 건강이 지속 달려 있다라는 거네. 대부분의 동아시안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그런 말 하잖아. 뭐 사상의학, 한의학 뭐 이런 거에서 뭐 몸에 뭐 기혈이 흐트러져가지고 기가 틀어졌으며 뭐 이렇게 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긴 해요. 여러분 침 맞아 보셨어요? 제가 한때 허리가 존나 아파가지고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 뭐가 등 쪽을 누가 자꾸 하루 종일 내 등을 잡고 이렇게 접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막 접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침 맞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가면 허리에 침을 넣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신기하게 막 이런 데다 침을 놓거든요. 여기 놓고 그다음에 모가지에 막 침을 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그 한의원인데 나름 그 침의 대가라고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그건 신기하긴 한데 보통 양방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는 한의학을 거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유사과학 취급하시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그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아픈 건 뭐 몸의 기운이 흩어졌고 뭐 양기와 은기가 충돌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같고요. 153번 마찬가지로 한번 쭉 뽀개 봅시다. 방금 한 것처럼. 따로 보입니다.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그렇게 보너스로 이렇게 각자 해석 한번 해봐요 마음속으로. 뭔 소린가? 지금 요 문장을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두 덩어리로 나뉘는 지점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뭐 이렇게 슬래시를 뭐 두 줄을 그어 놓으신다거나 뭐 뚱뚱하게 슬래시를 하나 쳐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문장이 딱
그냥 두 개로 나뉘어요. 어디서 빠기면 좋을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이 문장이 해석이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좀 미궁으로 빠지기 좋아요. 실시.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긴 거예요? 크게 덩어리를 구분을 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요. 그쵸? 여기가 주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전명구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좀 더럽게 생겼어요. 글이, 문장이. 보시면 just as는 꼭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이죠. inside a living body 이만큼이 전명구죠. 그럼 몸 안에서 the heart, lungs and bloodstream 이만큼이 셋이 주어죠. 심장과 폐와 혈류라고 하면 되겠네요. stream은 개울, 흐름 이런 의미니까 bloodstream 혈류예요. 그럼 폐와 심장과 혈류는 얘네 셋이 work 일합니다. constantly to supply oxygen 열심히 일해요. 부사 한 덩어리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그럼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 산소를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이죠. 이제 주절 communication system 시스템은 체계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이는 organization 이만큼은 전명구 시스템 꾸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조직 안에 통체계는 supplies 제공합니다. its smallest unit 가장 작은 유닛은 단위라고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단위 혹은 행위자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아요. 근데 유닛은 통상 단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우리말에 잘 와닿습니다. 그럼 조직의 소통체계는 자신의 액체가 가리키고 있는 건 조직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에게 뭐를 공급한다? The employees. 그럼 이 가장 작은 단위 equal 뭐다? 직원이다. 고용인들. 사원들 한 명 한 명에게 most valuable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제공한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supply A with B의 형태거든요. supply A with B요. 그냥 아래다가 적어 놓을게요. 요런 애들이 대표적인 동사고요.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A에게 B를 공급하다, 제공하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공급, 제공의 with라고 부를 겁니다. 저 with를. 얘를. 그래서 공급, 제공의 with라고 부르고 제공하다류의 동사들과 같이 다녀요. supply 제공하다, provide 공급하다, furnish도 공급하다예요. equip 장비 장착시키다고요. arm 무장시키다예요. 근데 어쨌건 장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건 무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장비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with B 꼴일 때 A에게 B를 땡땡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문장이 멀쩡하게 불러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맨날 강조하고 핵심적이라서 자주 적는 구문들은요. 이렇게 안 돼요. 많아봤자 한 10대 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될 거고 우리 지문 안에서 그게 안 보여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건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아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54번 마찬가지로 후딱하고 후딱 같이 볼게요. 그러면 다들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이 문장을 좀 짧게 짧게 끊지 말고 최대한 크게 덩어리를 지어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덩어리가 보이게. 그러니까 덩어리를 얘는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어디서 나눌 수 있는가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볼게요. The advocate 무슨 말이죠? 자주 보시는 단어일 건데 말하는 거긴 해요. 옹호하다 동사로는 변론하다 명사로는 옹호자예요. 대변하는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 여기선 이쪽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advocates of the free market economy 요만큼이 지금 of the free market economy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론자들은 이에요. 이만큼이 일단 크게 잡으면 주어 덩어리가 되죠. 주장합니다. 얘가 동사. 대절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그럼 대절이 어디까지? 대절 어디서 끝나야 돼요? 처음 문장을 볼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 본 상태잖아. 대절이 어디까지야?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크게 세 덩어리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끝이에요. 이제 목적어가 조금 긴 거지. 그러면 봅시다. That to be left to itself 여기는 우리말로 영어로 되게 긴데 우리말로 하면 딱 세 글자로 끝나요. 냅두면 이에요. 내버려 두면 이에요. To be left left는 뭐죠? 남겨두다라는 의미죠. 남겨두다. be left는 무슨 말이에요? 남겨지다죠. 그럼 to be left 남겨지게 되면 이에요. 수구정수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안 배웠는데요. if절처럼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 보고 무슨 독립부정사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특수한 용법 막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많이 안 나와요. 그냥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눈치 코치상 적절한 의미를 다 때려 박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학교 때 투부정사 용법 배울 때 부사적 용법은 목적, 원인,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막 이렇게 외웠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부사란 얘기거든. 그러면 부사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투부정사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if절 있죠, if절. if절은 무슨 절이에요?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if절을 보고?
인지 아닌지 말고 라면. 조건 부사절. 얘도 부사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엔간한 부사절 접속사가 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버려 둔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to itself, 지 혼자서. 홀로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그다음에 unhindered by state intervention. state는 여기선 국가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intervention은 intervene이 간섭하다, 개입하다, 끼어들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선 개입입니다. 개입. 그러니까 나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국가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최소 국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완벽하게 옹호하면. 그러면 unhindered에서 hinder은 무슨 말이고요? stop A from B의 stop이랑 같은 말이잖아. hinder A from B, forbid A from B, discourage A from B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hinder 방해하다예요. 못하게 하다, 방해하다. 그러면 unhindered by state intervention. 이만큼을 한 덩어리로 묶으셨으면 잘 하신 거고요.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얘는 지금 분사구문이에요. 요거. 수동의 분사구문이고요. 얘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if나 when it is unhindered가 부사절이었을 겁니다. If it is unhindered, when it is unhindered by state intervention. 그래서 자 아시죠?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 접속사 떼요. 주어 떼요. 동사가 어떻게 되면 돼요? ing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being unhindered였을 건데 being 날린 거죠. unhindered만 남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전혀 간섭을 받지 않게 되면, 방해받지 않게 되면 the market will deliver, 시장은 제공할 거야 maximum good to society, 최대의, 여기서 good은 보통 경제학에서 선이라고 번역할 거예요. 우리 지문도 그렇고 최대의 선을 누구에게 주죠? 아래 뭐예요? to the society, 사회에게 최고의 선을 제공할 거다. 그래서 뭐 보통 그 문법책들 같은 데 보면 구문책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해요. 얘가 메인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메인 목적어 덩어리죠. 근데 이제 얘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통상 땡땡땡 프라임 처리를 많이 하는데 뭐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이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어는 주장했다. 아, 이만큼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꼼꼼하게 천천히 읽은 상태였는데도 안 보였으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신 거고, 그게 쏙 보였으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문장만 더 하고 마칩시다. 155번. 별로 좀 덜 긴가요? 더 기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서는 요 대 있죠. 요 대시 무슨 대신지를 일단 한번 적어 보실래요? 각자. 네. 이 대신 무슨 대시일까? 이 대신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요 대절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뒷절 바로 뒤에 입주절도 있죠?
그러면 if절은 어디까지인지 if절을 괄호로 한번 묶어주세요. 대절에서 괄호 시작하고 괄호 어디까지 가는지 막아주시고 if절에서 시작하는 괄호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렇게요. 그렇게 하니까 어렵죠. 음. 나쁘지 않았나? 아, 잘하신 분도 있고, 좀 틀리신 분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덩어리를 잘 지으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본 거, 이 대 왜 나왔어요? 누구랑 짝꿍이야? 소우댓이죠. 되게 쉬운 구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좀 긴 문장 사이에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In fact, 사실 부사구. There is so much salt in the seas of the world. There is 일형식 도치문인 거죠? 뭐 유도부사 there이라고도 하고 장소부사 도치문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금이 있습니다. That 그래서 그 결과 통상 이 that은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결과의 부사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정도의 부사절. 그러면 그냥 결과만 해석하는 게 편해요. 직독직해는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결과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이 대절이 문장 끝까지예요. 요 대절은.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는 소금이 있어요. 바다에. 그래서 하고 만약 if it were possible to remove the salt and spread it over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고요. It were possible. 왜 이딴 형태로 쓰여 있죠? It was가 아니라 얘는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시제에서 비동사는 우리 항상 뭐만 써요? were만 쓰기로 했죠. 단수건, 복수건. 물론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 was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뭐 현지인들은 요즘에는 미국 영어, 영국 영어 가리지 않고 was과 were이 반반 정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매우 클래시컬하고 전통적인 영어 문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were만 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좀 어긋나는 게 나오면 그냥 얘는 그렇게 썼나 보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봅시다. If it were possible. 가능하다면 현재로 해석할게요. 뭐가 가능해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얘가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 길고 복잡해지면 평소에는 보일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덩어리를 묶고 끊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게 가능하다면 예. Remove the salt and spread it over. 그럼 소금을 제거해서 내가 이걸 풀어버릴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if가 여기서 막혔어야 되는데. 저도 여기를 못 봤네요. For example, 여기 콤마 사이에 삽입된 거예요. 이놈은 문장 구조상 없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어져요? Over the United States. 이만큼이 전면구예요. 소금을 바다에서 다 캐가지고 제거한 다음에 spread, 퍼뜨릴 거야. 어디에다가? Over United States. 미국 지도 위에다가, 미국 땅 위에다가 소금을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미국 땅 위에 뿌리면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if절 끝났어요. 그러면 some people believe it.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네요. 뭐라고? 저거 이것을 믿는다는데 접속사대 생략된 거네. It would form a layer a mile thick. 그럼 레이어는 무슨 말이죠? 그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레이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레이어가 뭐예요? 한 글자짜리 3개. 층, 겹, 막 하시면 돼요. 얘는 층을 형성할 것입니다. 예요. A mile thick. 얘는 뭐 클래식하게 중학생 수업처럼 해보자면 which 과거는 현재냐? 현재죠 기본적으로. which is가 생략된 거예요. 어떤 층? A mile thick. 1마일만큼 1.6km입니다. 1마일은 1.6km만큼 두꺼운 층이 소금층이 미국 위에 쌓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됐고 시간이 좀 남았지만 약속은 했으니까 그까지 하고요. 숙제를 주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볼 거니까요. 단어 열심히 외워오세요. 그 며칠이죠? 12월 26일이고 오늘이 목요일인데 일단 숙제는 딱히 없고 책이 없으니까 아직 다음 주 단어 시험은 1에서 5 이렇게 볼 거고요. 이거 목요일에 볼 겁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면 적어 놓으시고 제가 오늘 중으로 톡방을 하나 파가지고 이거 단어 시험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했던 거 영상하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갑시다.